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뮤엘 알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화요일 펜실베니아에서 일부 이의 신청이 되어 있는 투표용지 개표를 보류하는 한편 대법원에서 하급법원의 직계에 대한 결정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리토가 내린 행정정지에는 제3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였던 펜실베니아 공화당 상원 후보인 오즈 박사와 그의 경쟁자인 매코믹 후보자 간의 표차가 지금 1000표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매코믹 측에서는 날짜가 명기되지 않은 우편 투표를 개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오즈 박사 입장에서는 주법에 의하여 날짜가 명기되지 않은 것은 무효이므로 개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매코믹 후보가 지금 법원에 날짜가 명기되지 않은 투표용지도 개수되어야 한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펜실베니아는 바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0만 표를 앞서고 있다가 갑자기 개표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우편 투표는 제외하라고 하였더니 펜실베니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0,000표밖에 없습니다 하고 다 정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일 후에 발표를 하기에 느닷없이 13만 6천 표가 점퍼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를 다 더하여 조 바이든이 70만 표를 역전한 사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법의 판단에 따라 펜실베니아의 2022년 중간선거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날짜가 명기되지 않는 투표도 개수하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인 오즈 박사가 필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는 이겼으나 결과에서는 지는 결과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T 산업이 지난 5월에 최고의 해고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IT에 관련된 회사들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의 매도세가 신생기업과 빅테크 회사의 재정을 압박함에 따라 5월 지난달 56개의 기술회사가 무려 16,800명의 전문 IT 기술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첫 4개월 동안 52개 회사에서 13,600건을 해고하였던 1월부터 4월까지의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함으로써 많은 IT 전문가들이 길거리로 나와 앉아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는 회사에 속았습니다. 사기당하였습니다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이 인력난이 다여 스카웃이 활발하였던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몇만 명이 대거 해고가 되어 실리콘밸리에 어두운 구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회사가 아니고 대표적인 넷플릭스, 메타, 트위터 등 모든 IT 분야의 회사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이들이 그동안 너무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경제가 IT 위주로 5차 산업을 이끌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날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환경정의실의 출범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OEJ라고 하는 환경정의실은 소외된 미국인과 가난한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건강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미국 전역의 많은 커뮤니티, 특히 저소득 커뮤니티와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산업개발과 잘못된 토지 사용 결정과 운송 및 무역 통로로 인한 심각한 오염을 맞이하여 계속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OEJ는 CRT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운영할 것으로 지금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베르 베세러 장관은 실제적으로 메디컬 의사가 아닙니다. 이 행정부에서 물론 행정이긴 하지만은 보건복지부 되면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아있으니까 이런 작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표에 대하여 조 바이든이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하하하 하다가 기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작년에 비하여
비료값이 약 60%가 상승한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2,500에이크를 경작하는 농부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25만 불의 비료값이 들었으나 올해는 42만 5천 불로 약 17만 5천 불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 비료값 인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정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료가 없이는 콩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부득불 비료는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료 가격이 인상된 데는 잘못된 산업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요소비료의 90%를 공급하고 있고 다른 회사는 인삼비료의 80%를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 두 회사의 의존도가 높아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이 두 거대 비료 회사의 의지에 따라서 비료값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특히 비료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비료의 원료도 덩달아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역협회에 비료 원료가 되는 인이나 요소를 수입하는데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던 것을 2021년부터 조 바이든이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여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헌터 바이든의 지옥의 노트북이 출연하였을 때 51명의 정보 전문가들이 이것은 러시아가 미국을 공작하기 위하여 만든 가짜 정보라고 사인까지 하여 성명을 발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보도를 하여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배경이 밝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명의 대부분 CIA 국장과 또는 DNI 국장 등등의 많은 전직 정보기관 수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버지 부시의 정권하에서 정보 분야에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부시 부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시 부자가 하였다고 하면 결국은 딥스테이트가 한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이 터져라 DC 스원프를 비워야 한다고 했던 그 이유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좌빨들의 천국이 되어 있는 뉴욕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스스로가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OC를 비롯한 많은 뉴요커들이 디펀딩 폴리스라고 하여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또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너무나 많은 범죄율과 또는 지하철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 이들은 결국은 무장 경관들을 지하철역에 배치를 하고 또한 금속 탐지기를 도입하여 총기를 휴대한 사람들을 검문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좌파 정치인과 민주당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는 자기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장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메릭 갈랜드가 연설을 시작하자 자리를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인터뷰한 휴스너 작가에 따르면 라틴어로 2시간 동안 듣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 또 메릭 갈랜드가 와서 헛소리하는 것을 더 듣고 싶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메릭 갈랜드는 이 연설에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하여 3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트인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하여 공공직에 봉사를 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면 이 말을 해주고 싶군요. 메릭 갈랜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나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문 학교로 꼽히고 있던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로월 하이스쿨이라고 하여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아이비리그에도 많이 진출하고 또는 서부에 있는 명문 대학에도 많이 진출한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판 전교조가 판을 치고 또한 전교조를 옹호하는 교육감들이 선출이 됨에 따라 이 학교는 성적 순으로 입학을 시켜왔던 것을 2021년부터 뽑기식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학교가 지금 따라지 학교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는 D나 F를 받는 학생이 7%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로 입학이 허용된 이후에 2021년도에는 19%가 넘어가고 있으며 드디어 2022년에는 D나 F를 받는 학생이 25%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명문고등학교가 망가지는 것은 불과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육의 평준화를 꾀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을 하향 평준화로 지금 내몰아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